암에 대해서 유전적 요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암은 증식장애로 여겨져 왔거든요. 증식장애란 무슨 얘기냐면은 정상세포는 세포가 분열하다가 다른 세포, 다른 조직 이렇게 만난다 할 것 같으면 딱 증식이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그렇지 않죠. 무한 증식하는 겁니다. 계속 증식해서 치면 침습 이렇게 하니까 증식에 장애가 생겼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이 대사장애, 대사질환 이렇게 증거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전을 얘기한다 그 말은 가족력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한다는 그런 말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식생활, 대사장애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게, 대사질환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식생활 아닙니까? 먹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공동적인 식생활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암을 유발하는 유전적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발암 유전자인데 이것을 언커진이라고 부르죠. 세포의 성장 및 분화, 분열을 촉진시키는 유전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종양 억제 유전자 이렇게 부르는데 흔히 튜머 서프레서 진이라고 부릅니다. 세포 분열이나 생존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악성 종양은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암 유전자가 과하게 발현하거나 암 억제 유전자가 변이되어 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죠.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유전자 변이에 의해 암이 진행되기보다는 여러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누적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발암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뿐만 아니라 세포의 분열과 분화, 세포 사멸, 세포 부착, DNA 복구와 관련된 유전자들도 암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DNA 복구 유전자가 망가져 DNA 복구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돌연변이 누적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뭐 그렇게 되면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유전적 변화는 여러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발암물질, 방사선 피폭, 자외선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평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종양 유전자 및 종양 억제제는 암 관련 변화에서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양 세포의 대사 프로파일은 빠른 증식 속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제한됐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암에 대해 유명한 워버그 효과에 대해서 먼저 거론해야 되겠습니다. 암세포에서 혐기성 당 분해가 증가하는 것을 워버그 효과라 부르죠. 그러나 이것은 이유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워버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결함으로 암세포가 생존을 위해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당의 분해에 의존할 것이라고 가정했죠. 하지만 후속 연구는 암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대사에 대한 강력한 역할을 분명히 암시했습니다. 즉,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을 피루베이트, 이렇게 탄소 3개짜리, 포도당은 탄소가 6개짜리죠. 그런데 이것을 탄소 3개짜리 피루베이트로 분해하고 그 다음에 젖산 발효로 이어진다는 거죠. 산소가 있어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워버그 효과의 주요 장점은 해당 ATP 생성이 아니라 많은 해당 중간체 생성이 있습니다. 사실 암세포 입장에서는 ATP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빨리 많이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식에 필요한 재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해당 중간체 생성,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ATP 생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암세포는 생존 및 성장을 위해 높은 수준의 당 분해 활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산소가 이용 가능할 때 포도당을 젖산으로 대사하지 않습니다.
산소가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에만 정상적인 세포는 혐기성 당분해 또는 포도당의 젖산 대사에 의존합니다. 대체적으로 암세포는 산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포도당을 젖산으로 대사합니다. 젖산은 pH를 낮추어서 종양 주변의 정상세포가 생존하는 환경을 어렵게 하고, 면역계에서 림프샘은 B세포, T세포, NK세포 뭐 이런 것을 이제 림프구 형태로 만드는데, 높은 젖산 농도로 T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능력을 감소시켜 항암 면역 반응을 억제합니다. 자, 여기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신호 전달과 면역 반응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원종양 유전자는 프로토언커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포 성장을 돕는 정상적인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종양 유전자, 즉 언커진으로 변하고, 종양 유전자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종양 유전자는 유전되지 않고 획득되는 것입니다. 돌연변이를 통해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정상 유전자가 상향 조절되면 이것을 기능 획득 돌연변이라 하고, 세포가 암에 걸리기 쉽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는 세포 분열을 늦추거나 DNA 에러를 고치거나 세포가 죽을 시기를 알려주는 정상적인 유전자입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서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는 항암 유전자라고도 하는데, P53 유전자 같은 경우는 세포에서 유전자 복구를 조절하는 단백질 P53을 생성합니다. 대부분의 TSG, 여기서 TSG라고 하는 것은 Tumor Suppressor Gene,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 뭐 그런 것을 줄여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TSG는 암 유전자 산물들이 촉진하는 세포 조절 경로를 억제합니다. 세포 주기 정지 및 에파프토시스는 세포 자기사멸, 프로그램된 자기사멸을 의미하죠. P53 활성화에 가장 두드러진 결과입니다. 세포 주기는 분열한 세포에서 G1, S, G2, M 요것이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포 주기 정지는 G1이나 G2에서 일어납니다. 유전자의 직접적인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그런 유전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후성 유전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암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유전자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켜지느냐 꺼지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단백질이 이제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후성 유전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후성 유전적인 조절, 이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설계를 드리면요, DNA가 있고 이 DNA를 복사해서 메신저 RN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이 녀석이 명령을 딱 내리면, 정보를 주면 여기 와서 그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착착착 붙어가면서 이제 그 단백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RNA가 DNA의 유전자 정보를 복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 되겠죠. 이제 이 DNA의 정보를 복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데, DNA에 메틸화가 일어나서 이 근처에 접근을 못하게 된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실패처럼 생긴 단백질이 있어요. 이 단백질, 실패처럼 생긴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부르는데, 히스톤 주위를 DNA가 빙글빙글 실패에 실 감기듯이 이렇게 감겨서 염색체가 구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톤 단백질에 만약에 변형이 일어나면, 뭐 메틸화, 아세틸화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변형이 일어나면 그럼 유전 정보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후성이라는 얘기는 유전자는 변함이 없는데 나중에
이 유전자 스위치가 켜졌느냐 꺼졌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단백질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이것을 이제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더라도 여기서 단백질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바로 DNA의 변형,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후성 유전적 조절 과정에서는 DNA의 변형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DNA의 메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의 메틸화, 아세틸화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했죠. 히스톤 단백질이 아닌 그것을 이제 비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것들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의 기능에 대해서 결국 활성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그 기능, 활성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 생성될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매우 복잡한 이야기를 짧은 영상에 담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네요. 그런데 어쨌든 마무리하는 겸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유전적인 그 문제, 암과 유전적인 문제에서 우리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언커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암 유전자 또는 종양 유전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양 형성을 억제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Tumor Suppressor Gene 그래가지고 TSG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언커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유념할 게 있습니다. 원래 언커진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 언커진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유전자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변이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생겨서 언커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언커진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언커진은 유전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프로토 언커진에서 변이가 일어나서 획득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암은 포도당을 되게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 포도당을 탐식하기 때문에 암이 형성되면은 그 주변에 포도당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자, 그런데 요것을 이용해서 이런 성질로 이제 펫 스캔이라고 해서 암이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을 밝혀내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거든요. 자, 그런데 정상세포는 산소가 없으면은 젖산 발효를 이용하지만 산소가 풍부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 젖산 발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TP 생성이 아주 비효율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암세포는 사실은 ATP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에너지 생성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봅니다. 증식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포도당을 분해했을 때 생기는 게 이제 피루베이트, 그래서 피루브산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의 기초 재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중간 산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암세포에게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암세포는 아주 교활해서요, 이런 그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암세포가 막 우리 몸을 침탈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후성 유전학적인 그런 방법을 이용한다 하는 것이죠. 유전자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DNA와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 여기에서 변형,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암이 생성될 수도 있고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암이 생성될 수도 있다 하는 점이죠. 자, 그래서 암이 일단 발병하면 참 대응하기 어렵다는 그런 질병이죠.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영상이 이제 도움되게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겠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